2부 이란하고 트르키에 가겠습니다. 이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 최악의 경우 결국 트럼프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한다면 한다. 무서워요. 그래서 반짝하게 되면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뭐 이게 단순히 뭐 일주일 끝날 것도 아니고 한 달이 끝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반격할 그런 군사력까지 다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핵시설 타격하면 줄줄이 계속해서 이란이 주변국을 공격할, 대응할 그런 군사적 수단을 계속 무력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투기가 계속 떠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그게 뭐 몇 달 갈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 근데 그런 이란과의 싸움이 되면은 미국으로서도 빼어나올 수 없는 제2의 베트남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지상군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지상군은 안 들어가겠죠. 네, 지상군 안 들어가면 한계가 있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미국 본토를 상대로 반격을 하거나 아니면 보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중동이나 이제 넓게 봐가지고 지중해 인근에 있는 이제 미국 또는 이스라엘 관련 시설들을 이제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보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싹을 잘라놓기 위해서 예방 타격 정도는 하겠죠. 그러면은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핵 못 막아요. 더 죽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서에서 하는 얘기는 1차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이란이 다시 어차피 핵 능력과 핵 날려지는 지식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개발할 텐데 그걸 계속해서 꾸준히 더 못하도록 제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쉽죠. 말은 쉬운데 이란도 그러면 명분이 생기죠. 그렇죠. 그게- 대놓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예, 있는. 그거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란은 반드시 NPT를 탈퇴하거나 핵무기 개발 자체를 아예 정당화할 충분한 구실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차악의 경우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 번도 상상하기도 싫었던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은 최악의 경우니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뭐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뭐 유럽 국가들도 이란에 있는 자국민들 나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예, 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 아무튼 뭐 긴장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상황이 안 좋은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팔로우 하면서 4월 중순에 한번 또 우리가 또 두 번째 또 이런 집단 토론회, 난상 토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또 집중적으로 이란 해부해 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덕일 박사님 두 번째 주제가 왔습니다. 터키 상황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 제가 이미 예상했던 2019년도부터 속으로 예상했던 것들이 어떻게 예상을 하셨죠? 이미 현재 그 네. 에크림 이마몰루라는 사람이 좀 화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이스탄불 시장, 예. 네. 2019년도에 처음 이때 선거가 했었는데 이때부터 에르도안에게는 이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아하. 이렇게 부상을 했었고 네. 이제 드디어 그 이제 에르도안에 본격적으로 이마몰루를 견제하는 것이 현실화됐다. 흑심을 드러냈다 이거죠. 그 전부터 드러냈는데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드러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지금 반발이 일어나서 좀 상당히 야, 혼란스러운 상태. 어제 영상 보니까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던데요? 어제 뭐 공식 집계로 봤을 때 뭐 220만 명 이상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각 대도시별로 해서 지금 사람들이 네.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피카츄도 지금 등장. 피카츄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갑자기? 한 사람이 이거 쓰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쓰고 나온 거예요? 사람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탈리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관광도시인데 이제 관광도시죠. 거기에 있는 네. 어떤 남성이 지금 네. 피카츄 복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그걸 어제도 영상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엄청 달리기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운동을 많이 하는 남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육질입니까 이렇게? 예. 그런데 지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일단 젊은 남성 인스타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추적을 해서 추적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괜히 추적하다가 너무 알려지면은 그 사람은 그렇죠.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 피카츄는 지켜줘야 돼요. 네, 피카츄는 지켜줘야지 우리가. 근데 지금 에르도안이 22년째 집권이잖아요. 2003년에 일단 총리로 취임을 했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집권 중입니다. 그래서 장기 독재죠. 대단해요. 아무튼 보면 2014년에 네. 대통령으로 자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직선제로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2014년 당시에는 내각 책임자 하에서 그렇죠, 대통령, 대통령이었죠. 네. 또 직선제 대통령으로 나왔었고 네. 이번에는 아예 또 2017년 헌법을 바꿔서 네.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그렇죠. 제왕적 대통령으로 헌법 개정까지 합니까? 예, 그러니까 2014년에 대통령 나온 것도 사실은 내각 책임자에서 대통령, 그전에는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았어요. 국회에서. 근데 그걸 직선으로 직선으로 바꿨고 바꾸고 본인이 내각 이제, 책임자에서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직선으로 뽑히든 간선으로 뽑히든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총리가 힘이 있는 건데 본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결국에는 다부토르를 뭐 거의 총리로 앉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각 회의 같은 건 원래 이제 총리가 네. 주재를 해야 되는데 내각 회의도 본인이 직접 하고 다부톨로라는 사람은 이제 외교 전문가였지만 총리로 있던데 결국에는 이제 결국 그렇죠. 모든 시스템은 비슷한데 모든 정치 권력 지형을 바꿔버렸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임제로. 사실은 그 내각 책임제에 힘없는 대통령이었는데 직선을 해가지고 자기가 좌지우지한 다음에 2017년에 헌법을 개정하고 2018년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직선제 대통령으로 총리 없애버리고 2018년 대통령 되고 2023년에 다시 대통령 선거 나와서 세 번째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3선이 안 되는데 2014년 대통령도 선거가 어쨌든 간 대통령제는 아니지만 대통령 되지 않았느냐. 네, 그러면 2014년, 2018년, 2023년 세 번째잖아요.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건 대통령 직선제로 바뀐 다음에 대통령제로 바뀐 다음에 두 번째는 바뀐 다음에 괜찮다. 처음에 대통령 2014년에 한 거는 내각 책임자의 대통령을 그건 치지 않고 네. 대통령 중심제를 개헌 후에 대통령으로 두 번째 출마니까 그 28년 지금 선거죠. 2028년도까지가 임기인데 네. 그것도 안 된다면서요. 지금. 임기가 이제 끝나기 전에 네. 조기 선거를 국회에서 의결할 그러니까 경우에 이게 변법이에요. 2028년에 3선 했기 때문에 원래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때 안 가고 조기 선거를 하면 그게 가능하죠. 조기 선거를 하면 또 대통령 선거 어떻게 가능해죠? 2028년에 하면 안 되고 2026년에 하면 되나요? 끝나기 전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8년 전에 임기 끝나기 전에 조기 선거를 결의를 한다거나 이제 그 그렇죠. 국회에서 3분의 이거는- 2 이상 이거는 임기가 끝나서 하는 선거가 아니고 조기 선거에서 임시적으로다가 다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돼 있고 그럼 또 5년 또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입니까? 에르도안 그분의 마음대로 일단 마음 먹기 달려 있습니다. 거의 신이래요, 신. 터키의 신. 신이고 일단 에르도안이라는 사람 자체는 총리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지금 대통령제를 상당히 동경해 왔었고 그것도 아주 강력한 대통령제를 꿈꿔왔던 사람입니다. 네. 도대체 그러면 에르도안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에르도안이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의 롤 모델이 누구냐면 오스만 제국 말기에 압듈 하미드 2세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전제 군주였거든요. 요거 중동사, 오스만사 한 사람들은 대충 다 압니다. 네. 다 뭐 전문가시지만 헌법, 국회를 만들었는데 해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언론을 통제했던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에르도안의 롤 모델이에요. 압둘 하미드 2세. 압듈 하미드 2세. 국내적으로는 이제 강력한 술탄제를 확립했던 사람이고 이슬람 세계에서 칼리프.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의 내가 지도자라는 걸 강력했는데 이 사람의 롤 모델이고 에르도안도 현재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아니 근데 본인이 직접 내가 압둘 하미드 2세 나 모델이야 얘기한 적 있나요? 공개적으로? 존경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있네요. 사실은 우리 역사를 거슬러 가면 1071년에 셀juk 투르크가 말라즈기르트, 지금의 말라즈기르트라고 그 만지케르트. 당시에는 만즈케르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로마노스 4세의 비잔틴군을 이기잖아요. 사실 그 전쟁 보면은 로마노스 4세가 진짜 바보 같았어요. 안 해도 될 전쟁을 해가지고 네. 본인 포로로 잡히고 그다음 치욕 당하고 개망신 당했죠. 다시 보내져가지고 거기서 죽음 당하잖아요. 자기 국민들 손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장군 이름도 압니다 저는. 알프 아르슬란. 알파 아르슬란. 알프 아르슬란 뭐죠? 라이언. 라이언의 사자랑 또 이 전국 나오거든요. 제가 또 알파 아르슬란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왜 좋아하십니까? 아니 좋아요. 그냥 좋아요. 제 전생에 라이언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생에 셀쭉이었던 것 같아요. 카자흐이면서 또 셀주를 맡겠습니다. 예. 네. 1071년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71년의 그날을 1000년 후에 재현하자라는 누가 또 그런 얘기했어요? 에르도안 지지층. 또 그래서 재밌네. 2071년에 터키의 영광을 다시. 이게 훨씬 재밌네. 그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이거. 더 재밌는 얘기를 얼마 하셔야 안 될것 같아요. 남았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아슬란과 아르슬란의 차이가 좀 다릅니다. 이거 아슬란은 이건 레이지죠. 삭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지. 아슬란 아랍어로 그 아주 아슬란은 사자인데 이제 아르슬란이기 때문에 사자는 아니니까. 네. 아슬란은 그 뭐라 아니요 그럴까? 같아요. 아르슬란이랑 같아요. 네네. 자동차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슬란 자동차 현대 자동차 이름이 아르슬란이었어요. 저 실패한 자동차입니다. 그런가요? 네. 여하튼 우리 아르슬란까지 갔는데 그러면 압둘하미드 2세를 흉내낸다. 그럼 앞으로 뭐 신오스만 주지 이거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예전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한번 다시 살려보겠다. 네. 그래서 예전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지역에서 네. 튀르키예가 자신들의 한번 영향권을 예전같이 한번 발휘해보겠다.
게 큰 목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리비아에다 계속 이렇게 지원을. 네, 리비아도 그렇죠. 이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1911년까지도 이제 튀르키예가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 이탈리아한테 밀려서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시 지금 리비아에도 좀 개입을 해서 좀 트리폴리 쪽에 정부를 좀 지원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여튼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 있던 지역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그러니까 지금 저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그 튀르크 국가기구를 만들었잖아요. 예,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기 작동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또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의 상대편이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고 지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진짜 형제 국가는 아제르바이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이 났었을 때 드론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군사적 지원을 해주면서 상당히 지금 에르도안의 행보가 머리 갈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리아. 상당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죠. 광폭 행보를 그래서 보이고 오스만 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슬림들의 내가 리더가 되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다 그 모스크 지어주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잖아요. 모스크 외교도. 그럼 원래 그거 사우디가 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사우디하고 튀르키예하고는 좀 싸우지 않나요? 아무래도 쭈니파 무슬림들이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이제 라이벌 의식이 있죠. 그러니까요. 또 아랍인이고 튀르키이라는 또 차이점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메카고 메디나가 있어서 많은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순니의 종족이라고 말을 쓰는데 그렇죠. 사실 그 순니 잘못된 종족이라는 말이죠. 잘못된 말이고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스만 투르크가 훨씬 훨씬 강력하죠. 영향이 컸습니다. 그렇죠. 그건 사우디아라비아는 1938년 석유 난다운부터 그렇죠. 이제 좀 그런 거고. 오스만 제국 600년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월 1일에 그 에르도안의 아들 빌랄 에르도안이 앞으로의 우리의 목표는 시리아를 우리가 이제 접수를 했으니까 시리아의 우마야 모스크에서 우리가 예배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알 아크사 모스크에서 예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최근에 혹시 그 비슷한 얘기를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 적이 있나요? 에르도안 같은 경우에는 어제죠. 어제 이제 라마단 명절이 이제 끝나고 지금 하는데 그 종교부 장관과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시오니스트 이스라엘을 없애달라 그런 기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공식적으로 보도가 됐나요? 공식적으로 지금 했고 지금 이스라엘 외교부 쪽에서는 이거는 반유대주의적인 발언다까지 지금 나오고. 아니 근데 뭐 사실 에르도안이 이스라엘 팔아가지고 한 번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됐잖아요. 이스라엘 까면서 터키 국내 국민들의 표 얻고 그다음 이슬람권의 지지 얻고 했던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비난도 많이 받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럼 직접적으로 도와봐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경제 교류를 이제 계속 해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튀르키예가 이제 흑자를 많이 봤었거든요. 수출을 더 많이 했죠. 그렇죠. 6배 정도 흑자 봤죠. 일단은 작년 2024년 선거에서 일단 지방선거에서 이제 참패를 하게 됩니다. 에르도안이. 거기에서 이제 에르도안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에르도안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교류를 계속 하느냐.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어야지. 문제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교류를 했던 것 때문에 일단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일단 교육을 이스라엘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안탈리아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렇죠. 터키 사람들이 상점에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요. 하도 유대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단 말이죠. 다 끌어졌어요 지금. 자, 그럼 이제 다시 뭐 이마모울로로 좀 가가지고요. 이마모울로가 지금 체포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느낌이 온 게 3월 18일 날에 학위 취소 발표가 났습니다. 대학 학위 취소가 발표가 난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튀르키 헌법 101조를 보게 되면은 대통령 후보의 자격에 관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만으로 40세 이상. 그다음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고등교육이란 건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2년째 안 됩니까? 2년째 안 됩니다. 네, 일단은 학위를 취소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이마모울로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길을 일단은 없애려고 했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학위를 취소했나요? 학위에 진짜 문제가 있었나요? 학위의 문제는 이제 이마모울로라는 사람이 1990년에 이제 북키프로스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키프로스가 지금 분단된 상태인데요. 그쪽에 있는 학교에서 뭐 기르네 아메리칸 대학교라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스탄불 대학교로 편입을 했다는 거예요. 경영학과에. 그랬는데 이때 그 키프로스에 다니던 대학교가 당시 지금도 있습니다만 튀르키예 그 대학 행정, 대학을 관리하는 그 기관 중에 고등교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이마모울로가 편입한 게 1990년인데 1990년 당시에 이마모울로가 다녔던 그 학교는 튀르키예에서 인증받은 대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탄불 대학교 경영학과로 편입을 했다는 거. 편입이 불가하다는 얘기지. 네, 그렇죠. 네. 미인가 대학인데 그게 됐다는 것. 근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뭐 취소됐다며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일단은 그 전부터 이스탄불 시청 내에 테러리스트들과 연계되어 있는 직원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이마모울라는 사람이 PKK라고 하는 쿠르드 분리주의 테러리스트 세력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고 이제 뭐 부정부패 뭐 이런 거와 같이 여러 혐의가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드러났다고 해서 3월 19일 날에 체포가 됐고요. 이제 23일 날에 아예 수감이 됐습니다, 현재. 그럼 제가 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학력은 괜찮나요? 뭐 핵심 찌릅니다 오늘. 뭐.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1954년생인데요. 이자가 1973년부터 졸업을 하는데 이맘 하팁이라는 학교를 다녔어요. 이맘 하팁이 뭐냐면 수니파 이슬람은 이제 성직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직업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케말 파샤 때부터 각 모스크에 여기 졸업생들을 모스크로 보내서 그 모스크에서 일하게 만드는 공무원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무원이 되고 이제 에르도안 같은 경우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를 다녔던 거죠. 이맘이 되는 거였는데 에르도안은 이제 대학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업 학교를 다녔다가 이 당시만 해도 이맘 하팁 졸업생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신학과를 지원할 경우. 신학과는 진학이 가능했는데 일반 대학교를 진학할 수가 없었어요. 이맘 하팁 학교 졸업생은. 맞아요. 근데 경제학과인가 같잖아요. 73년도에 이맘 하팁 학교를 졸업을 하고 74년도에 일반 고등학교에 졸업했다는 그런 인증을 받습니다. 졸업 자격을 획득을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녔던 대학이 악사라의 경제 무역학교, 악사라의 경제통상학교라는 학교를 들어가서 74년부터 79년까지 대학교를 다닌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5년이네요. 5년을 다녔고 이때 주경야독하면서 다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스탄불 그 교통공사라고 하는 이스탄불 산하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고 이때 축구 선수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러면 대학 들어갈 때 고등학교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 해에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이 대학교의 문제예요. 악사라이라는 대학교. 악사라는 대학교는 이제 현재는 사라졌고 마르마라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이제 그 명맥을 잇고서 이제 통합을 해서 지금 마르마라 대학교가 됐는데 에르도안이 그러면 졸업을 했느냐 했을 때 이제 79년까지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증명을 해라. 뭐 졸업장 보면 알 수 있죠. 보면 알 수 있죠. 그랬는데 일단은 현재 졸업장을 냈는데 1981년도에 이제 마르마라 대학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르마라 대학교는 1982년도에 등장을 했거든요. 81년도 졸업장이라고 이제 보여준 거예요. 에르도안 쪽에. 그러니까 마르마라 대학교는 82년에 생겼는데 본인이 졸업장을 갖고 그러니까 마르마라 대학 졸업장을 81년도로 갖고 왔다. 1년도에 도장이 찍혀 있고 그 당시 총장 이름이 있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연도가 안 맞는데. 그러면은 졸업장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졸업 증명서를 떼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잘 돼 있잖아요. 주민센터 가서 팩스로도 신청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마라 대학교도 뭐 개인정보 차원이긴 하겠지만 아니 그 악사라의 대학이 이름이 바뀌어서 마르마라 대학이 편입을 했는데 근데 졸업장이 연도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에르도안이 대학을 나온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대통령을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을 많이 해먹었잖아요. 연장자인데 해 드셨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도 그동안 문제는 안 삼았나요? 문제를 많이 삼았죠. 야당이라든가 이제 야권의 워낙 변호사라든가 지금 정보 문제를- 공개를 해라 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의 세상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뭐 마타도어나 흑색선전이 난무했다는데 이스탄불 시장이나 아니면 그 관련 야권 인사들에 대한 엄청난 마타도어가 있었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때 이마모울라는 사람이 이제 벨릭 뒤주라고 하는 구가 있습니다. 구청장을 이제 성실하게 마치고 이제 시장으로 나왔었죠. 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이 사람이 고향이 트라부존이라는 곳에 갔어요. 트라부존이 뭐냐면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이을용이라는 축구 선수. 트라부존 스포르에서 을룡타. 을용타. 아, 거기 있었습니까? 트라부존 스포르에 있었고 이제 쉐놀 귀네시라는 귀네시. 그분 트라부존 스포르의 그 레전드 스타거든요. 그래서 스타디움 이름도 쉐놀 귀네시 스타디움입니다. 그네시는 감독 이름인가요? 그렇죠. 기네슈 감독. 그래서 되게 튀르키예 정치 지형을 보면 대도시라든가 해안 지역이 대체로 좀 세속적이고 야당 지향성이 강합니다. 근데 예외적인 것이 흑해예요. 흑해.
흑해 연안 지역은 상당히 보수적이고요. 보수군요. 그다음에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고, 근데 흑해 연안 도시 트라브존에서 이마몰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에르도안도 일단 흑해 사람으로 봅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태어난 곳은 이스탄불이에요. 네. 근데 튀르키예에서는 아버지의 고향이 자기 고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관이래. 네, 본관이죠. 우리나라 치면. 그래서 에르도안의 본관으로 치면은 흑해 트라브존 바로 옆 도시예요. 리제라는 곳이 에르도안의 고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뭐 구리와 남양주 이 정도로 고향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고향 출신인데 네. 이 사람이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자신의 표를 나중에 대선에서 대결한다면 자신의 표를 잠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에르도안의 정치 인생을 시작한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이스탄불 시장부터 시작했거든요. 1994년. 이스탄불. 그랬는데 자신의 정치적 구역이라고 생각하는 구역이죠. 근데 여기에 이마몰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으니 에르도안의 이력을 따라가네요. 따라갑니다. 예. 거의 데칼코마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데칼코마니처럼. 그래서 혜성처럼 등장했고 2019년도에 선거를 했는데 이때 선거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이스탄불 시장 선거. 네, 이스탄불 시장 선거 때 왜 가관이었습니까? 가관이었던 게 되게 보통 보면 여러분 이제 유명한 이제 뭐당 대표라든가 유명 인사가 와서 이렇게 지지 연설을 해줄 수는 있지만 네. 대통령이 직접 왔어요. 시 후보 때. 그만큼 불안했던 거죠. 선거 불안했던 개입이네요. 거지만, 선거 개입. 예, 그리고- 선거 개입입니다. 이거. 그렇죠. 예. 그리고 포스터 같은 것도 보면 이제 공식 포스터가 따로 있지만 에르도안이 항상 후보들과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 이야. 두 명이 항상 포스터에 같이 나오죠. 와. 그리고 정작 그 당사자 후보보다는 에르도안이 더 얘기를 많이 해요. 선거 지원하는데 본인이 마이크를 네. 더 많이 잡았다. 지방 선거가 아니라 거의 에르도안의 선거였네요. 관건 선거라고 볼 수 중요한 있죠. 건 그걸 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3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네. 이때 처음에 이제 이마몰로가 결과적으로 이제 당선됐을 때 네. 이마몰로를 잡기 위해서 에르도안이 전직 총리인 비날리 일드림이라고 하는 거물을 투입합니다. 자객 공천이군요. 예, 자신 오른팔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선거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되면 3시간 정도 그런 거 뜨지 않아요. 뭐 당선 요력, 그렇죠. 당선 확실히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엄청 박빙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날리 일드림이 조금 앞서고 있었어요. 0.몇% 차이로. 비날리 일들이. 그래서 일드림이 이기고 있었는데 마지막 선거가 이제 99% 다 개표가 왔는데 한쪽 구가 개표를 아직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개표를 하면 네.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어요. 야당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다고. 제가 또 거기 살고 구민이었어요. 아, 구민이었어요. 아, 혹시 제가- 뭐 투표하신 건 아니죠? 저는 선거권이 없었어요. 선거 개입이에요. 어떻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방송이 갑자기 개표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선관위가 이제 자료를 보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밤 10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봤는데 개표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뭐 비날 일들으면 우리가 이겼다 막 이런. 뭐야? 왜 이런 개표를 안 하는 겁니까? 이마몰로는 빨리 선관위를 촉구하면서 빨리 개표 계속해라.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날 개표를 했더니 이마몰로가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뭘? 그랬는데 이걸 에르도안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투표수와 뭐 네. 투표자 수가 안 맞는다면서 뭐 위장 전입이다 이런 네. 의혹들이 있어서 투표를 다시 하자고 하죠. 재선거를 하자고. 말도 안 돼. 그로 인해서 이때 비날리 일드림이 졌을 때 네. 차이가 0.16%였습니다. 졌을 때. 네, 졌을 때가.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재선거를 해요. 이스탄불. 그래서 석 달 후에 2019년 6월 23일 재선거를 했는데 똑같은 후보 나왔는데 더 크게 집니다. 9.22%로 졌죠. 9.12%. 네. 전혀 모르던 얘기인데요. 네. 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오히려 이때 그냥 깨끗하게 졌으면 괜찮은데 네. 오히려 문제는 이마몰로를 전국구 스타로 더 만들어주고 논란을 일으키면서 조용히 넘어갔으면 되는 건데. 원래 독재자들이 자기가 살려고 하다가 악수를 악수를 자충수를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는 건데 중간에 또 변수가 있었어요. 이마몰로가 선관위한테 빨리 개표 계속하라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재선거까지 갔죠. 네. 그러니까 이마몰로가 한마디를 했단 말이에요. 선관위가 좀 멍청하다, 바보 같다. 2019년 선거를 두고. 예, 그리고 2022년도에 이제 재판이 들어간 거예요. 선관위 선관위 직원들이 자극했네요. 기분이 나쁘다, 우리를 모욕했다. 명예훼손입니다. 모욕죄로 일단 1심에서 징역형을 받습니다. 2년 7개월 15일형을 받아요. 이제 항소를 하고 하니까 이제 재판은 진행 중이라서 일단은 정치 활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건건 부딪혔다는 거죠. 에르도안. 자, 에르도안의 최대 지금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탄불 운하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스탄불 시 당국과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하를 굳이 만들 필요가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없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옆에 운하를 맨 땅을 파서 운하를 왜 만든다. 만듭니까? 뭐 수입을 좀 더 얻고 뭐 보스포러스 해협이 지금 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건설업자들과 친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좀 충돌들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2024년도 작년에 선거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이마모는 이제 재선을 노리는 선거를 했는데 그때 또 에르도안이 또 저격수를 보냅니다. 내각 장관, 네. 환경부, 도시계획부, 뭐 기후변화 대응 장관을 했던 사람을 저격수로 투입해서 더 크게 집니다. 51대 39를 집니다. 그러니까 이마몰로가 일단은 뭐 행정을 잘했다는 증거겠죠. 이게. 뭐 적수가 없네요. 네. 선거의 왕인데.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겠군요. 근데 이 선거가 왜 충격적이냐면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같은 대도시들에서는 좋습니다. 뭐 야당이 이길 수가 있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총 득표수에서 에르도안의 정당이 진 건 처음이에요. 이마몰로가 속한 공화인민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예, 37%를 얻었거든요. 에르도안 정당이 36% 얻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이거 전국 선거로 갈 경우에 위험하다는 느낌이 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합의 취소가 되고 3월 19일 체포, 3월 23일 수감. 그래서 2025년도에 이렇게 지금 타임라인이 전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서 엄청나게 길거리에 나오는데 넘길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대사도 같은데요. 네. 2013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게지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탄불에. 네. 거기에 이제 환경운동가들이 처음에 이제 시위를 했었어요. 게지 네. 공원을 없애고 뭐 백화점을 만든다. 네. 이렇게 해서 시위를 했었는데 그게 점점 번지면서 유혈 사태도 나오고 전국 시위로 번졌는데 그때 고비를 넘겼었습니다. 에르도안이. 에르도안이 뭐라 했었냐면 시위대들이 외세의 조종을 받는 스파이들이다. 간첩들이다. 테러리스트들이다. 이번에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네. 패턴은 똑같고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조금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뭐 이렇게 심각한 유혈 사태까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항상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하실 것이 요즘 이제 SNS를 많이 보시는데 네. 튀르키예 언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친정부 언론들이 모든 게 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친정부 쪽 언론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막 모스크에서 막 행패를 부린다든가 경찰을 때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네.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다 나와요. 조작됐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테러리스트처럼 네. 경찰들을 두드려 패고 막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또 이렇게 야권 성향의 이런 언론을 보면은 또 경찰들에 의해서 또 네. 공격을 받는 보면은 이제 물총, 네. 물대포도 쏘고 뭐 체류가스. 고무총, 네. 후추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는 경우도 스프레이. 있고 예, 그런 좀 진압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그래서 이제 공화인민당 야당 차원에서는 또 저항하는 차원에서 친여당 기업에 대한 이제 불매 운동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사실 튀르키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올리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런 거지 뭐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이제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좀 중간 체제라고 하는데 네. 기울어진 운동장 맞습니다. 현재 상당히 좀 불리한 여건이고 현재 글쎄요 뭐 사법부가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에르도안이 지금 이마모르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3일에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됐었는데 네. 지금 그 바로 이제 공화인민당 이제 대선 예비 후보 경선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마모르가 대선 후보로 지금 낙점이 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 1시간 넘게 긴 시간입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처음으로 하는 시도라서 네. 이제 좀 더 나아지겠죠. 저희가 원하는 그림 좀 그려졌나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시청자들이 판단해 주시고. 여하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최고의 군사 전문 기자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님. 국방서열 6이랍니다. 지금 제대로 하세요. 네. 짬밥 저는 많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젊으십니다. 네. 그리고 터키 최고 대학이에요. 보아지치. 보아지치 보스포러스 대학의 김덕일 박사님. 네, 지금 너무 고려대학교에 재밌었습니다. 계시죠? 네.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정치경제연구실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입니다. 자, 네, 저는 지금까지 박현도였습니다. 서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